ROR랩 75번째 바이위클리 렉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Getting Started의 샘플 프로젝트로 아카이브 모델에 대해서 생성하기 직전까지 코딩을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레이즈의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인 MV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웹으로부터 URI에 대한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레이즈 엔진에서 라우터가 작동을 해서 그 URI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URI를 가지고 어떤 컨트롤러에 어떤 액션에서 액션을 콜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해당 컨트롤러의 액션에 어떤 임의의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태스크 결과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액티브 레코드라는 그 ORM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그거를 뷰 템플릿에다가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뷰를 리스폰스로 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련의 리퀘스트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티클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티클 모델은 간단하게 타이틀과 텍스트 두 개의 속성을 가지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커멘트를 붙이는 것까지 진행할 거고, 그리고 아티클과 커멘트는 두 개의 모델이 has many belongs to 관계로 어소시에이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커멘트 모델에는 article underbar id라는 foreign key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커멘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그 foreign key 속성을 가지는 필드를 추가하는지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그 라우팅, 웹으로부터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라우터가 이제 그 URI를 가지고 라우팅 테이블에서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일단 rake route라고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config/route.rb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라우터가 분석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URI 패턴이라는 것이 바로 웹으로부터 리퀘스트로 들어온 URI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이러한 여러 개의 것 중에 일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HTTP의 그 메소드하고 두 개를 매칭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액션, 어떤 컨트롤에 어떤 액션하고 연결되는지 그거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라우터에서 라우팅을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슬래시에서 URI 패턴에서 이 스태틱 세그멘트 말고 이 심볼 형태로 쓰는 이런 콜론 아이디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세그멘트를 이제 다이나믹 세그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파라미터로 쓰는 이제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라우팅 테이블에서 routes.rb 파일에서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특정 모델에 대해서 7개의 액션에 대한 라우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위가 리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기본으로 만들어진 7개의 액션에 대한 URI 패턴을 보여주고 각각에 대해서 프리픽스를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는 그 프리픽스 이름 다음에 언더바 패스나 또는 언더바 URL을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없는 거에는 위에 거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거고요. 똑같은 URL 프리픽스라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 버브가 달라요. 자, 이 아티클스가 두 개가 지금 있는데 똑같은 URL 패턴이지만 버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대한 액션이 다르게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article, get, patch, put, delete 4개가 똑같은 그 패스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지만 또한 URI도 똑같은 패턴을 씁니다. 그렇지만 결국 각각의 HTTP 버브와 그다음 URI 패턴에 매칭되는 결과에 따라서 컨트롤러와 액션이 각각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수시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 레이저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메소드하고 액션이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보통 이제 루비에서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레이즈에서는 이 클래스 안의 메소드 중에서 루비에서는 메소드에 대한 어떤 접근자에 대한 그 3가지 정도의 스코프 아이덴티파이어라나 이게 있죠. public, 그 다음에 private, 그 다음에 protected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public 메소드를 특히 우리가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션 이야기할 때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액션 메소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쓰죠. 그리고 이 또 액션인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뷰 템플릿을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거나 아니면 다른 URI로 리디렉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퍼블릭 메소드, 즉 액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용자 인증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HTTP 베이직 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이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봤고요.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 편집하고 삭제하는 그런 이제 CRUD의 기본 액션에 대해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선 그러면 데모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는 여기다가 위로 치고 세이브하면 이렇게 show action view가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all을 하면 전체 다 보고 그 다음에 에디트를 하면 다시 수정이 되고 저장하고 다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추가를 할 겁니다. 타이틀과 텍스트는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주게 되면 그냥 빈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밸리데이션에 대한 에러를 보여주죠.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작업한 것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티클스가 이제 인덱스를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서 슬래시 아티클스 해서 리퀘스트를 보이려면 레이즈에서 일단 아티클스를 URL 패턴을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티클스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티클스는 이렇게 2개가 있죠. get과 post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티클스 슬래시 아티클스 들어오기 때문에 디폴트로 들어온 게 get이죠. 그래서 get으로 해서 보면은 아티클스 인덱스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아티클스 인덱스 액션이 없다고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스 컨트롤러에서 인덱스 액션이 없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라서 인덱스 액션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리프레시 하면 이제 인덱스 액션은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할 템플릿을 찾는데 템플릿이 없다고 나오죠.
자, 앱에서 views 디렉토리에 articles에 index html.erb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 하면 지금 만들었던 파일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인덱스 액션에서 우리는 articles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액션에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만들어야죠. articles 해서 article all 하면 articles instance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것을 그대로 view template 파일에서 액션에서 만든 인스턴스 변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일단 테이블을 쓰겠습니다. 테이블을 써서 이거보다도 tr에서 th에다가 제목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제목하고 타이틀하고 크리에이트다 해서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body에서 만드는데 이제 각 레코드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인덱스 액션에서 만들어준 인스턴스 변수 articles를 쓰게 되죠. articles 베리 객체 각 each 메소드를 써가지고 각 요소를 article이라는 블록 변수를 넘깁니다. 그러면 그 블록 변수를 받아가지고 블록 안에다가 지정을 하죠. 일단 tr 그래서 td 아티클을 받아보고 아티클의 타이틀이 제목이죠. 이렇게 해서 닫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크리에이티드의 날짜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td 아티클 created at 이렇게 하고 tr 달아주고 dbody 달아주고 딥테이블 해놔주고 이렇게 하면 아티클이 없다고 나오죠. 아티클 클래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모델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티클이란 모델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모델 제너레이터 모델 제너레이터를 써서요. 아티클의 타이틀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텍스트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이 다음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모양이 별로 안 좋은데 자 여기서 스타쉽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레이즈에서는 그냥 바닐라 타입의 CSS 파일을 CSS보다도 세스 형태의 CSS를 많이 씁니다. 세스형을 쓰는데 세스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그 바닐라 타입의 그 CSS는 계층 구조 네스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세스형은 네스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변수를 쓸 수 있고 또 믹싱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SCSS 파일은 결국 세스 컴파일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CSS 파일로 만들어지죠. 렌더링이 되죠. 저장했고 그러면 스타일 시트 디렉토리에 보면은 디폴트로 application.css 파일이 있습니다. 요것이
매니페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스프로켓가 이런 스타일시트 파일을 이제 합치고 또 뭐 압축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이 지시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시자들에 의해서 현재 스타일시트에 있는 application.css 파일 말고 나머지 것들을 자동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인클루드 해가지고 다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생성만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고요. 생성하는 버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링크 버튼을 인덱스 섹션을 가가지고 밑에다가 링크 투 헬퍼 메소드를 이용해서 create article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링크 투 헬퍼 메소드는 이게 렌더링 되면 HTML 태그 앵커 A 태그를 만들죠. A 태그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href에 들어갈 주소를 라벨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티클을 생성하는 거죠. 아티클을 생성하는 거에 대한 패스 헬퍼 메소드가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라우트를 쳐보세요. 레이크 라우트 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티클의 new 새로 만드는 거죠. 아티클 new 요거랑 매칭되는 헬퍼 패스 헬퍼 메소드는 new 아티클입니다. new 아티클 언더바 패스를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create는 아티클이라고 나왔죠. 자, 이걸 클릭하면 좀 전에 보셨던 새로 만드는 new view template 파일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에러가 났죠. create의 액션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articles create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폼에서 submit해서 속성들에 대한 값들이 날라오죠. 날라오면은 지금 현재 에러가 난 것은 여기서 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articles control로 create as html create 액션이 실행되고 렌더링은 html 파일로 렌더링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거는 현재 우리가 폼에서 값을 넘겨줬던 타이틀과 텍스트 속소에 대한 값들이 articles라는 마스터 키의 해시 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값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인스턴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아티클. 그래서 아티클 모델에서 new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요. new 메소드 호출한 다음에 파람스 아티클 라고 해서 파람스 아티클로 키를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값들을 다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아티클 new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 아티클이라는 객체에 그 값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저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아티클 save. 자, 이 save 메소드는 저장이 성공적으로 되면 true 값을 리턴합니다. 저장이 fail하면 false 리턴하죠. 그래서 save 했을 때 제대로 저장이 되면 true가 되는데, 그래서 if 절에서 저장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create 한다면은 어디로 갈까요? show action으로 가는 게 좋겠죠. show action.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티클.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렌더 다시
U 액션에 U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렌더 U 하면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U 액션을 다시 호출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이건 렌더입니다. 액션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U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게 렌더를 하는 이유가 U로 가버리면 데이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는 U 액션이 실행되면은 지금 현재 포스트의 값이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밸리데이션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값이 초기화돼 버려 가지고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렌더해서 현재 상태에서 뷰 파일만 바꿔주는 거죠. 항상 저도 저게 처음에 제일 헷갈렸는데 어쨌든 저 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지금 현재 있는 그 페이지에서 렌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뷰에서 리프레시를 하면 자, 이런 에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그 속성들에 대해서 그 매스 어사이먼트를 방지하기 위한 스트롱 파라미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레이즈는 기본적으로 레이즈 4 이후에는 스트롱 파라미터를 해서 매스 어사이먼트 다시 말해서 그 폼의 서미트에 의해서 서버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내게 되면은 그 날라오는 모든 어트리뷰트에 대한 값들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악의적인 데이터가 날라오게 될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서버를 이제 감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각 컨트롤러의 그 스트롱 파라미터를 이제 적용하게 됐고 레이즈 4 전에는 그 모델 단에서 어트리 액세서블이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 어트리뷰트에 대한 시큐리티를 체크를 했었죠. 그래서 스트롱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파라미터로 넘어온 타이틀이나 그다음 텍스트 속성에 대한 값들을 forbidden 일단 막아버린 거죠. 이건 쓸 수 없다고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해줘야 되죠. 등록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지금 인덱스 new create는 액션입니다. 이건 디폴트로 퍼블릭 스코핑이 되기 때문에 퍼블릭 액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컨트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그런 메소드를 프라이빗 밑에다가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 부분 파람스 아티클스라고 해서 아티클 키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을 불러오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정합니다. 자기가 정하면 되죠. 아티클 파람스라고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람스의 객체에 require라는 게 있는데 그 require에서 아티클이라는 그 넘는 파라미터 키를 지정해 줍니다. 아티클.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온 해시 키의 값들 중에 어떤 속성을 이제 허락을 해주느냐. 그게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미트 할 때 심벌로 속성 이름을 써줍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써주죠. 텍스트.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될 겁니다. 안 되네요. 뭐가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요걸 바꿔줘야지. 요거를 이제 바꿔줘야죠. 아티클 파람스로 바꿔가지고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요것을 여기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등록된 것들만 값을 넘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하면 자 이제는 뭐가 에러가 나왔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좀 전에 create action의 작업한 거를 보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insert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commit transaction 제대로 커밋이 됐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렌더링 단계인데 렌더링 단계에서 아티클스에 언더바 아티클이 없다고 템플릿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요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자. 리디렉트를 해도 되겠다. 리디렉트 to 해서 아티클 s 해서 아티클 이런 식으로 해보겠어요. 쇼 액션이 없다고 나와요. 자, 쇼 액션은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쇼 액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쇼 액션을 만들고 또 쇼 액션에 해당되는 뷰 템플릿 파일이 없다고 에러가 나니까 여기다가 쇼 액션은 또 show html.erb 파일을 만들어줘야죠. 예, 그러면 여기 나오죠. 쇼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추가한 레코드에 대한 값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쇼 액션에서 마찬가지로 아티클이란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아티클 find. 근데 show로 넘어갈 때는 show의 id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파람스에서 id 값. 자, 이 id는 어디서 나오느냐? 시간 되면 이야기해줘요. 이따가 이제 50분 돼서.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show 액션 있죠? 여기에 articles show 보이시죠? 여기 articles show에 보면은 articles 심볼로 id가 파라미터 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d 키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넘어온 id 값을 이용해서 article 모델에서 그 값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불러와서 아티클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객체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ow 템플릿 파일, show.html erb 파일에서 인스턴스 변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 아티클, 타이틀, 그죠? 또 아티클에 텍스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P를 해서 strong 해서 strong에서 타이틀하고 하고 strong하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P 그래서 텍스트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틀하고 텍스트 값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링크를 하나 걸어놔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articles index로 가는 걸 하나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link to help 메소드를 쓰는 거죠. link to 어디로? articles 하고 articles pass 그러면 index action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articles underbar pass는 또 라우트를 한번 볼까요? articles underbar pass는 지금 articles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두 개죠? 네, 두 개인데 디폴트로는 get이 디폴트 HTML 메소드이기 때문에 index articles index action이 호출이 되는 거죠. 저장하고 다시 view 템플릿을 보면은 링크가 생겼죠? 아티클 클릭을 하면 이렇게 articles의 index action이 호출되고 그 결과로서 index.html.erb view 템플릿 파일이 렌더링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 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네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감을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기본에 충실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극히 그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나오는 게팅 스타티드에서 간단하게 이 레이스의 맛을 좀 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정말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세분화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레이스 가이드 시즌 4에서 바이위클리 렉처에서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여러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예, 그러면 제 시간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